LIG 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LIG 손해보험의 주식 전량을 매각합니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 연간 성장률 3.7%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소득층의 빚이 올해 25% 가까이 늘어나는 등 서민 살림살이가 한층 더 어려워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서 203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증권부 김종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0.28포인트, 1.04% 오른 2031.6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모처럼 순매수 규모를 대폭 늘리고 기관도 매수세에 가담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개인은 3,7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2,400억 원 이상, 기관이 약 1,4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전기가스업이 5% 이상 급등했고 운송장비, 보험, 금융업, 그리고 화학 등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통신업과 철강, 금속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에 6% 이상 급등했고 LG화학과 신한지주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에 LIG 손해보험이 13.41% 급등했고 삼성 SDI도 전날 테슬라의 주가 급락과 국내 IR에서 삼성 SD와의 협력이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 데 대한 실망감에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79%, 4.04% 내린 505.5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자, 오늘 외국인 반짝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2주 만에 2030선 회복을 했습니다. 자, 최근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좀 풀릴지 주목이 되는데요. 자,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망도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매도세를 이어가던 외국인이 반짝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가 2주 만에 2030선을 회복했는데요. 이달 들어서 3조 원대로 내려섰던 증시 거래 대금도 4조 원대를 오늘 회복하면서 얼어붙은 투자 심리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달 23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최고 2063포인트를 넘어선 이후 최근 100포인트 가까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크게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달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3조 6천억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의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는데요. 제프 호크먼 피델리티 자산운용 부문이사는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는 선에서 정상 수준 약간 위까지 올라왔지만 한국 증시는 그렇지 못하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증시의 성과를 낙관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된 만큼 내년에 한국 증시가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그는 이어서 내년 한국 증시에 대해 한국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만 된다면 내년 코스피 지수가 10% 가까이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환율이 국내 기업들의 실적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호크먼 이사는 엔화가 달러뿐 아니라 모든 통화 대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에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용석 현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근본적인 실적 부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미국 옐런 효과와 미국 연말 소비 시즌 기대 효과, 그리고 12월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경기 부양책 시사 기대 등을 감안할 때 투자 심리는 지금보다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한국에서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기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내용에 상당히 좀 실망감을 자아냈다, 이런 평이 주를 이루던데요. 증시에도 영향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SDI가 가장 좀 타격이라고 해야 되나? 주가가 오늘 약세를 보였는데요. 삼성 SDI는 오늘 3.17% 떨어졌고, 그리고 그동안 테슬라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주로 꼽혔던 우리산업, 상신 EDP, PNT 등 코스닥의 전기차 관련주들도 10% 이상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날 국내에서는 테슬라의 IR이 있었는데요. 테슬라 측은 국내 2차 전지 제조사의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그에 따른 실망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날 테슬라 주가가 캘리포니아 공장 기계 오작동에 따른 직원 부상 소식에 10% 이상 급락한 것도 오늘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록 테슬라의 기대감이 일부 훼손되면서 오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받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철 신영증권연구원은 비록 테슬라의 모멘텀은 줄었지만 삼성 SDI가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BMW 전기차가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어서 2차 전지 성장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남용 삼성증권연구원도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거품 논쟁이 삼성 SDI 주가의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큰 방향성에서 성장성에 훼손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김종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장남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등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LIG 손해보험의 주식 전량을 매각합니다. 지분 매각 사유는 LIG 건설 기업보험 투자자 피해 보상액 재원 마련으로 매각 주식수는 1,257만여 주에 달합니다. 구 회장은 주식 매각 방침 발표 직전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투자자 피해 보상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본 매각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이 이뤄지면 구자원 회장 일가는 지난 50여 년간 경영해온 LIG 손보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매각 가격은 4천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IG는 전체 피해액 약 2,100억 원에 대한 보상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용도별로 산업용은 가장 높은 6.4%를 인상하고 주택용은 2.7%, 일반용은 5.8%를 각각 인상하는 반면 교육용은 동결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1월 평균 4% 인상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요금 인상에 따라 평균 도시가구의 경우 월 1,310원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DI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연간 성장률이 3.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도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2012년 이후 지속된 부진으로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내수 회복에 따라 수입이 6.9% 늘며 수출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상수지는 흑자폭이 510억 달러 내외로 올해보다 다소 줄고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2%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선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했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분석했습니다. 저소득층의 빚이 올해 25% 가까이 늘어나는 등 서민의 살림살이가 한층 더 어려워졌습니다. 통계청 등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부채는 5,818만 원으로 지난해 조사보다 6.8% 증가했습니다. 특히 임시 일용 근로자가 16.9%, 자영업자가 11.3%의 부채 증가율을 보이면서 서민층의 타격이 심각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평균 처분 가능 소득은 3,645만 원으로 4.9% 증가에 그쳐 재무 건전성 비율은 지난해 106%에서 올해 108.8%로 악화됐습니다. 21.4%는 최근 2년 새 빈곤 상태를 경험했으며 11%는 2년 연속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왕 탈세 비리 혐의와 관련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삼성생명이 보험왕으로 불린 고액 보험 설계사들의 리베이트, 모집 질서, 금전사고 등 불법 영업 행태를 제대로 통제했는지입니다. 삼성생명은 소속 보험 설계사만 35,500여 명으로 50억 원 이상 고액 다건 계약을 보유한 설계사도 50여 명 정도입니다.
네, 요즘 모바일 기기가 발달하면서 관련 창업이 활발하게 붐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애플리케이션 제작사들인데요. 자, 이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찾아서 육성하려는 해외 기업들이 요즘 한국을 많이들 찾는다고 합니다. 자, 국제부 이혜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들어 한국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늘었다고 하던데요. 상황이 어떻던가요? 예,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IT 소프트웨어 신생기업, 즉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크게 늘어나면서 해외 IT 대기업과 벤처 캐피털이 이들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세계적인 IT 기업 구글인데요. 지난해에는 한국 정부와 손잡고 총 29개의 신생 벤처 기업을 선발했습니다. 구글은 이렇게 선정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와 런던으로 내리고 가 해외 벤처 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이 설립한 스파크랩이라는 벤처 투자사는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자금과 사무실 지원, 멘토십 프로그램, 투자자 연결 등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의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열기를 자세하게 소개하기도 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한국의 스타트업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해외 IT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한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까? 예,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클래스팅이라는 기업인데요.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인 창업자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만든 이 앱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수업 내용을 공유하고 비밀 상담 등을 할 수 있게 개발됐습니다. 이 회사는 구글의 지원을 받아서 실리콘밸리에서 전 세계 벤처 캐피털을 상대로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고요. 그 덕택에 일본의 통신 인터넷 기업인 소프트뱅크로부터 약 10억 원의 투자 유치도 받게 되었습니다. 구글은 다음 주에도 5곳의 한국 스타트업을 실리콘밸리로 데려가서 투자 유치와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처럼 기업들이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수년간 국내에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술과 상품 개발 역량이 축적돼 있던 게 최근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출현의 기반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글의 임원진들이 2년 전 방한했을 때 안드로이드에서 잘 팔리고 있는 게임 중 다수가 한국 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게임이라는 점에 큰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앞서서 싸이월드가 결국 실패하긴 했지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한 발 앞서서 국내에 도입했었고, 아직은 국내용에 머물고 있지만 카카오톡도 해외의 어떤 메신저보다 앞서가는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그동안 반복됐던 시행착오 속에서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축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그런데 반면 우리 한국의 IT 창업 열기는 좀 다소 식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벤처 창업 생태계의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외국인 벤처 투자자들은 요즘 한국의 IT 스타트업 열기를 마치 4, 5년 전 이스라엘을 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창업 강국인 이스라엘의 연기가 느껴질 만큼 벤처 생태계가 꽃필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제는 한국의 벤처 기업가들이 내수만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지 않고 미국, 아시아 등 해외 시장을 겨냥해서 처음부터 개발에 나서고 있는 점이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앞으로 앵그리버드와 같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나올 것이라는 게 벤처 업계의 기대이자 전망입니다. 네, 선도 기업들이 좀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리 한국에 좀 유수한 기업들이 많이들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부의 이혜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자동차 판매량을 늘립니다. 현대차는 내년 초 신형 제네시스를 출시해 대형 세단의 판매량을 대폭 늘린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데이브 주코브스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 부사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시의 더스틴 현대 딜러점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신형 제네시스는 독일 명차와 견줄 만한 성능을 가진 프리미엄 모델로 미국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는 에쿠스와 제네시스 등 현대차의 고급 대형 세단의 판매량을 올해 2만 8천 대에서 내년 3만 5천 대까지 확대해 미국 프리미엄 세단 시장의 점유율을 6.8%에서 8%까지 올릴 목표입니다. 현대차는 신형 제네시스의 판매 시점을 4월에서 5월께로 잡고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 이후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갑니다.
신형 제네시스는 현대차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과 상품성을 갖춘 프리미엄 세단을 목표로 개발한 최첨단 후륜 구동 세단 차량입니다. 현대자동차 산타페, 엑센트, 기아 자동차의 소울이 미국에서 높은 잔존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잔존 가치가 높은 차량은 신차 구입 후 중고차로 판매할 때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8일 미국 중고차 잔존가치 평가사인 ALG가 발표한 2014 잔존가치상에서 현대 기아차의 3개 모델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산타페는 포드 익스플로러, 스바루 아웃백 등 쟁쟁한 경쟁차를 제치고 2년 연속으로 최우수 잔존가치상을 수상했고, 엑센트는 토요타 야리스, 혼다 피트 등 전통적 소형차 부문의 강자들을 모두 제쳤습니다. 소울은 소형 MPV 및 소형 유틸리티 부문에서 전년도 수상 차종인 미니 컨트리맨을 제치고 최우수 잔존가치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우수한 품질과 상품성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잔존가치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을 통해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세계 태블릿 PC 시장에서 사상 최초로 점유율 20%를 넘어섰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3분기 세계 태블릿 PC 시장의 제조사별 판매량 점유율 집계 결과 삼성전자가 1,050만 대를 판매해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대를 넘어섰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도 20.2%로 지난해 연간 시장 점유율 9.7%의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애플의 3분기 시장 점유율은 27.1%로 삼성전자와 격차가 6.9%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애플과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는 28.8%포인트나 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중에 애플을 꺾고 판매량 기준 세계 태블릿 시장 1위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